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2024 서울대학교 페스트 MRI 챌린지에 참여한 222 헤르츠팀 한윤석, 김현우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대회 컨셉에 따라 어떠한 MRI 데이터라도 높은 퀄리티로 보관할 수 있는 일반화 성능이 높은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앙상블 기법을 포함 1개 이상의 모델을 활용하여 아웃풋의 퀄리티를 높이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저희 팀은 이러한 복잡한 프로시저를 싱글 파이프라인, 싱글 엔드-투-엔드 모델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모델 및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싱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스페이스 어그멘테이션입니다. 학습용으로 주어진 데이터는 슬라이스를 구분하여 총 5658개로 그 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MR 어그먼트는 K-스페이스를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통해 얻은 이미지에 로테이션, 플립, 트랜슬레이션, 쉐어링, 그리고 스케일링 등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어그멘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더욱 일반화된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액셀러레이션 레시오가 4x, 5x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가 낮았으나 8x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가 높은 현상을 확인하여 높은 액셀러레이션 레시오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MR 어그먼트와 동일하게 이 폭이 지날수록 어그멘테이션 프로바빌리티를 증가시켜 점차 더 어려운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Fast MRI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Equispaced Mask 펑션을 활용하여 이미 정해진 레시오의 마스크가 아닌 새로운 마스크를 제너레이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마스크는 이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4x와 5x는 제외하고 6x부터 10x까지 같은 확률로 생성하여 다양한 레시오의 언더샘플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K-스페이스와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은 그림과 같은 확률로 데이터에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10에폭 이후 지수적으로 확률을 점차 증가시켜 모델이 더 어려운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중 모델이 안정적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을 보여 중간에 확률을 높여 학습을 이어나가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더욱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습 중 업데이트되는 베스트 모델을 평가하면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낮다고 항상 리더보드 SSIM이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어진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리더보드 데이터와의 상관관계가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마스크의 액셀러레이션 레시오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하여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즈하여 학습에 사용했고 밸리데이션 로스와 리더보드 SSIM이 이전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액셀러레이션 레시오의 마스크를 만들기 위하여 Equispaced Mask 펑션을 활용하였습니다. 4x부터 10x까지의 마스크를 유니폼하게 생성하여 기존 밸리데이션 셋의 마스크를 대체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되는 모델이 보다 높은 일반화 성능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2E 버넷입니다. E2E 버넷은 대회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주어진 모델로 K-스페이스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여 n개의 캐스케이드를 지나 리컨스트럭트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캐스케이드는 중간 단계의 아웃풋과 원본과의 차이를 줄여 오차를 감소시키는 데이터 컨시스턴시, 작은 노이즈들을 줄여 세부 조정하는 리파인먼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캐스케이드, 유닛 채널, 그리고 센시티비티 채널 중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리컨스트럭션에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49, 4와 20, 18, 8의 컨피규레이션의 E2E 버넷을 간단히 40에폭 동안 학습시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레인 및 밸리데이션 로스는 캐스케이드 수가 높은 모델이 가장 작았으나 실제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한 결과로는 유닛 채널 수가 높은 모델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라이빗 SSIM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여 높은 액셀러레이션 레시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닛의 인풋이 리컨스트럭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는 바로 다음에 소개될 피처 버넷으로 모델을 변경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처 버넷은 기존의 E2E 버넷에서 유닛의 인풋으로 사용될 피처 인포메이션을 더 잘 추출하여 K-스페이스와 이미지 간 크로스 도메인 러닝의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E2E 버넷과 구조가 거의 유사하나 K-스페이스의 복소수 차원에서의 피처를 더 잘 추출하기 위해 컴플렉스 차원을 확장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더샘플드 K-스페이스 데이터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끼리의 어텐션을 계산하는 블록 어텐션 레이어가 추가되어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함께 피처 캐스케이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E2E 버넷의 캐스케이드인 이미지 캐스케이드를 이어 피처 이미지 혹은 이미지 피처 버넷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실험을 통해 일부의 구성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블록와이즈 어텐션의 경우 모델을 초기화할 때 피딩될 데이터의 액셀러레이션 레이시오를 아규먼트로 넣어주어 이를 기반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는 샘플링된 라인과 empty 라인 사이의 불필요한 어텐션이 계산되며 성능이 오히려 하락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텐션 계산에 의한 컴퓨테이셔널 커스트로 인해 트레이닝 및 인퍼런스 타임이 증가하여 장점이 없다고 판단, 어텐션 모드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풋 단계에서 컴플렉스 차원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된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위해 다시 사용되어 차원을 복구시키는데 이 두 구조의 가중치를 공유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따로 이니셜라이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지 캐스케이드를 추가로 거치는 피처 이미지 버넷과 이미지 피처 버넷은 성능 면에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이 없었고 추가된 캐스케이드 블럭에 의한 컴퓨테이셔널 커스트 증가에 따라 이점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캐스케이드 12, 채널스 32, 센시티비티 채널스 8의 컨피규레이션으로 피처 버넷을 최종 모델로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트레이닝 임플레멘테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트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은 스케일링 로우가 적용되어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상당수의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그 모델의 디폴트 세팅을 이용하여 학습하기에는 베젤 서버의 GPU VRAM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 계산 결과를 저장하여 백프로포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트 테크닉을 이용해 파라미터 수가 많더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닝 타임이 30% 증가하긴 하였지만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모델의 베셀 서버의 GPU도 학습시킬 수 있을 만큼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입니다. 학습의 안정성과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방지하기 위해 러닝 레이트를 첫 10 에포크 동안 낮은 값에서 0.003까지 선형적으로 웜업을 해주었습니다. 웜업 이후에는 코사인 애닐링 디케이를 적용하여 러닝 레이트를 0.003에서 0까지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레인 로스 추이를 검토하던 중 앞서 어그멘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중반부에 모델이 수렴하는 경향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52 에포크에서 학습을 중단한 뒤 러닝 레이트를 0.0001호에서 남은 에포크 동안 0으로 감소하도록 스케줄러를 재조정하여 모델 파라미터가 로스 펑션 스페이스보다 더 나은 옵티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담 옵티마이저는 모델이 로컬 옵티마에 수렴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기 위해 토이 모델을 짧은 시간 동안 학습시키며 경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미니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인 아담 옵티마이저로 8기가 VRAM 제한을 염두에 둔 옵티마이저였으나 VRAM이 실제로 부족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자주 쓰이던 R아담은 기존의 아담보다 성능이 좋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고 저희는 결론적으로 아담 W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담 W는 아담보다 일반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담과 리더보드 SSIM이 동일하게 나오지만 프라이베이트 SSIM이 더 높게 나옴을 확인하며 일반화 성능이 높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대회의 취지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컨셉에 맞는 아담 W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웨이트 디케이를 통해 특정 파라미터만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오버 피팅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논문이 웨이트 디케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너무 높은 웨이트 디케이 값은 오히려 학습이 방해되므로 10-6승이라는 작은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스 펑션입니다. 발렛을 학습하기 위한 로스 펑션인 SSIM 로스는 타겟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평균과 공분산을 통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지 분포에만 관련 있는 항으로 실제 이미지의 형상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픽셀별 차이를 계산하는 PSNR 로스로 학습을 진행해 보았으나 대외평가 매트릭이 SSIM인 이유로 높은 성능을 얻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SSIM 로스에 간단히 L1 텀을 추가하여 이미지 분포와 더불어 픽처 스페시픽한 피처를 반영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을 통해 학습한 결과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입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 여러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한꺼번에 옵티마이즈 해주면 이상치에 의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고 높은 일반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통 배치 사이즈를 키우지만 주어진 K-스페이스 데이터의 너비 차원이 상이하여 콜레이트 펑션을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패딩에 의해 그레디언트가 나뉜 엘리멘트들이 존재했고 배치 사이즈를 늘리기에 메모리가 충분하지 못했기에 저희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테크닉을 활용하여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활용하면 배치 사이즈는 증가하지만 논리적으로 그와 동일한 배치 사이즈에 대해 어큐뮬레이션 스텝만큼 총 이터레이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큰 어큐뮬레이션 스텝을 제한하여 스텝 사이즈를 2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저희가 사용한 파이널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데이터 프로세싱부터 시작하여 최종 인퍼런스까지를 모두 단 하나의 엔드-투-엔드 모델과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반화 성능이 높은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파이프라인에 따라 파이널 트레인을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되는 베스트 모델을 평가하여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았고 같은 SSIM 값을 가지는 경우 Private SSIM이 더 높은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피처 바넷은 96F급의 트레인을 거쳐 0.985라는 높은 리더보드 SSIM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저희가 대회 도중 추가적으로 시도해 보았으나 성과가 좋지 않아 실패한 시도들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에 도입이 되지 못하였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기에 저희 모델을 더욱더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헤르츠팀입니다. 간단하게 대회 후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대회는 개인적인 역량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관이 요구되었는데 제 직관이 타당한지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딥러닝에 대한 제 직관력을 더욱 키워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효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성능 개선에 실패하면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며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것이 많은 공부가 되었던 대회였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문 저자들이 구현한 소스 코드들을 유심히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 공부하며 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참가자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역시 SSIM 0.97 후반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실 대회 시작할 때부터 피처 버넷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대회 초반에는 GitHub에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E2E 버넷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회 종료 약 2주 전에 코드가 공개된 것을 확인하고 모델을 바꿀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버넷에 맞추어 옵티마이즈 해주었던 여러 컨피규레이션과 트레이닝 레시피를 다시 튜닝할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지만 E2E 버넷으로는 더 이상의 성능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모델을 변경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네트워크 구조가 엄청 바뀐 것은 아니었기에 기존 세팅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기법도 중요하지만 학습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구조 역시 중요하다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사실을 몸소 깨달으며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후 참가자들 분께 드리는 팁이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스크의 목표는 주어진 데이터를 잘 처리하여 해석 가능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재생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데이터 자체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인풋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고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 중간에 훅을 걸어 인터미디엇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 하거나 아웃풋 데이터와 그라운드 투 데이터의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등 설계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을 분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회의 8GB VRAM 제한은
하드웨어 어웨이니스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주어진 메모리에 제한이 걸려있는 만큼 주어진 하드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구현 및 실험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tHub의 오픈소스를 그대로 옮겨다 쓰지 말고 꼭 코드를 정독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문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적인 디테일은 반드시 코드에 구현이 되어 있을 것이며 논문만 보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던 내용들이 코드를 보면 이해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디폴트 아규먼트를 보며 저자의 구현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패스트 MRI 대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보단 주로 이론적인 개념이 더 익숙한 편이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개념을 어떻게 실전적인 프로젝트로 옮길 수 있는지 함께 대회를 준비한 윤석이 형한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로 사용된 메디컬 이미지 자체가 워낙 프라이빗하고 데이터의 표본 개수가 적은데 이를 직접 사용하여 모델 트레인을 진행해본 경험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라인으로 제공된 코드를 분석하고 모델을 형상화하는 기초적인 과정도 되게 중요하였지만 미투이 바넷부터 시작하여 최신 이미지 디노이징 논문들인 피처 바넷, 그리고 캐스케이디드 게이지 넷 등을 읽어보면서 최신 논문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더욱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워낙 복잡한 모델들이 많아 최신 모델을 직접적으로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분석하고 직접 가져와 트레이너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패스트 MRI 챌린지를 통해 저의 딥러닝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며 여러 챌린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함께 참가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까지 얻게 되어 더욱더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 SNU Fast MRI 챌린지에 참여한 이이헬츠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